안녕하세요, 용핏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적게 먹고 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나는 정말 물만 마시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억울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결국 건강만 해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살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진짜 해답을 찾으셔서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칼로리만 줄이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먹는 칼로리가 쓰는 칼로리보다 적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처음엔 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 사람이 다이어트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굶고 있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라고 판단하게 되고 대사 속도를 줄이고 지방을 최대한 저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근육부터 먼저 태우기 시작하고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하게 되죠. 결국 배고픔이 폭발하고 음식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살은 다시 찌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체지방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상적인 식사를 시작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을 복귀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우리는 실제보다 적게 먹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샐러드 하나 먹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샐러드 안에 들어간 드레싱, 빵 한 조각, 그리고 후식으로 먹은 과일, 음료까지 생각해보면 의외로 칼로리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음료는 칼로리 계산에서 제외하곤 합니다. 하지만 액상 과당이 듬뿍 들어간 과일 주스,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바닐라 라떼 같은 커피류, 당이 높은 이온 음료까지 이런 음료들이 생각보다 살을 더 찌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 무가당차, 아메리카노 외에는 모든 음료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샐러드만 먹는데 살이 왜 안 빠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옆에 음료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섭취량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하루 전체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팻시크렛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유저들의 데이터가 누적돼 있어서 음식 이름만 검색해도 칼로리는 물론 미량의 영양소까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칼로리보다 호르몬, 그 중에서도 인슐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을 빼려면 당연히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식단을 줄이고 운동을 늘려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진짜 열쇠는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동시에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대신 저장하려고만 하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으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체중 증가입니다. 반대로 일형 당뇨처럼 인슐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선 음식을 먹어도 체중이 줄어들게 되죠. 이걸 바꿔 말하면 고인슐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칼로리를 줄여도 체중 감량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열심히 해도 안 빠지는 다이어트의 진짜 이유예요. 저자 이동훈의 책 소팟에 하나만 빼고 다 먹는 다이어트에 따르면 우리가 살찌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고 세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체내에 지방을 쌓이게 만든다. 인슐린이 분비됐다면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전환된 것이며 살이 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인슐린 관리는 단순한 칼로리 관리보다 더욱 중요하며 칼로리만 생각하는 기존의 다이어트 방식에서 벗어나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는 몸의 생존 본능에 저항하게 만들고 반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식습관은 몸이 스스로 지방을 에너지로 쓰도록 도와주는 전략입니다.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요요 다이어트와 지속 가능한 감량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식습관으로 근본적인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지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빵, 설탕, 흰쌀밥, 과자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대신에 현미, 귀리, 퀴노아,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슐린은 혈당이 오를 때 분비되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 구성입니다. 계란, 닭가슴살, 두부와 같은 단백질,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계속해서 자주 먹는 습관은 인슐린을 자주 분비시켜 지방 분해를 방해하게 됩니다. 하루 2에서 3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공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올린 간헐적 단식 관련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탕과 액상과당을 피하고 섬유소 많은 샐러드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슐린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건 음료 속 당분입니다. 특히 탄산음료, 과일 주스, 시럽이 들어간 커피, 이온 음료는 체중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반면에 채소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 건강에도 좋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상추 같은 녹색 채소를 활용해 과일 주스 대신에 채소 주스로 섭취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만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진짜 핵심은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점, 그리고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구체적인 식습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체중 감량을 방해하고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낮추는 식습관은 우리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살이 안 빠지고 좌절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준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저와 함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컨텐츠들을 꾸준히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건강한 습관 만들어 가시죠. 감사합니다.